거창유지관리부설 GC 아카데미가 진행하는 공동주택관리 톡톡입니다. 오늘의 톡톡, 사업자 선정 지침 바로 알기 두 번째 시리즈, 계약의 주체와 집행의 주체입니다. 오늘은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대리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선정의 주체와 계약의 주체에 대해서 법과 지침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선정과 집행의 주체 항목 3가지 살펴보시고 내용을 정리한 이후에 업무 실수 사례 보시고 정리하기와 체크포인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주체란 어떤 사람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의 제63조에 해당하고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여러가지 업무 중에서 관리비, 사용료, 그리고 장개선 충당 같은 여러가지 금원을 징수하고 적립하고 관리하면서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도 하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사항을 집행하는데 이때 의결사항의 집행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업자 선정 업무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는요,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관리주체입니다. 바로 이 항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이 법, 공동주택관리법과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대통령령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법에 따라서 관리해야 하고요. 미처 이 법의 테두리에 담지 못한 조금 더 세부적이거나 추가되는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인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하자보수 청구 등의 대행 업무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1항을 보세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관리주체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부터 임대사업자까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위탁관리 방식을 공부하고 있으니 주택관리업자만 보겠습니다. 이 주택관리업자가 바로 관리주체고요. 그러면 어떤 구조일까요?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대리인인 주택관리업자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공동주택 현장에 배치한 거죠. 그러면 저희가 민법을 공부할 적에 대리를 배울 적에 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을 표시하는 현명행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현명에 관한 행위는 바로 시행규칙의 2항에 나옵니다. 우리가 배치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 직인을 신고한 직인을 사용해서 업무를 보는 행위 그리고 누구누구의 대리인이라고 표시하는 행위 자체가 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의 주인은 당연히 입주자 소유자였고요. 관리 방법이 위탁관리일 때는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였습니다. 이 업무는 63조에 나와 있고요. 관리주체에 관한 법적인 지위를 2024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부동산 관리회사가 점유 보조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점유 보조자인 주택관리업자가 현장에 파견한 점유 보조자의 대리인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와 시행규칙 제29조의 업무 그리고 64조와 30조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요 구조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관리주체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파악하시면 업무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정의 주체와 계약의 주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었고요. 제가 지난 첫 번째 시리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 제25조에 따라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 그런데 계약의 체결을 포함하고요. 또 집행해야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계약의 체계를 포함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정하는 사람이 계약하는 사람, 선정하는 사람이 입찰 공고권자, 앞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세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경우, 세 번째 항목에서는 선정의 주체와 집행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법에만 이렇게 선정의 주체와 집행의 주체가 나와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사업자 선정 지침에도 나옵니다. 별표 7이고요. 제목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인데, 구분을 주택관리업자, 공사사업, 사업자 선정 나누어서 각각의 계약 대상물별로 선정의 방법과 계약자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당연하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자고요. 입주자 대표회장이 아닙니다. 공사가 하자보수, 장기선, 일반보수 공사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자보수 공사와 장기선 공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자입니다. 수선 유지비를 사용하는 일반 보수 공사는 관리 주체가 계약자입니다. 용역사업자 선정에서는 전기 안전관리, 직무고시라고 하죠. 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자고 나머지 일반 용역은 모두 관리 주체가 계약자입니다.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재활용품의 판매 같은 것들은 모두 관리 주체가 계약자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의 게재와 같은 잡수입도 관리 주체가 계약자입니다. 이 편은 조금 기억하시고 옆에 두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관리 주체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항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제1호에 해당하고요. 선정의 주체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 주체가 계약자입니다. 청소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진행형 홈 네트워크, 냉방 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 수선 유지를 위한 용역과 공사가 해당합니다. 주민 공동시설의 위탁, 이때의 위탁은 인력의 고용도 포함합니다.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앞서 말씀드린 별표 7에 해당하겠죠.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집행하는 항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제2호에 해당하고요. 선정의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자입니다.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총 공사비의 3%를 허그나 건설 공제조합의 증권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의 연차별 하자보수 보증금을 의미하며 하자보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하자보수 비용을 사용해서 보수하는 공사, 즉 두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하자보수 공사라는 것. 중요하니까 선정도 집행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세요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세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했지만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항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고요. 선정의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자입니다.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보수공사가 해당하고 용역 중에서 유일하게 전기 안전관리인 직무고시 용역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는 계약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약의 주체와 집행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주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정의 주체와 집행의 주체에 관해서 공부했고요. 선정의 주체가 계약의 주체이고 입찰 공고권자였습니다. 총 1호부터 3호까지 3가지 항목이 나왔는데 관리 주체가 선정 계약하고 집행한 항목은 청소 경비부터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까지입니다. 주로 관리비와 사용료와 잡수입을 사용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 계약하고 집행한 항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자 보수공사라고. 그래서 사용하는 금원은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세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 계약했지만 집행은 관리 주체가 하는 경우는 계약의 주체와 집행의 주체가 달라진 경우로서 전기 안전관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 주체 위반에 관한 업무 실수 사례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화재보험과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 또는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같은 보험 드시거나 단지 내 차량 운반그 등의 관련 보험을 계약하시면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계약하셨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등 시설 운영을 위해서 헬스 트레이너, 골프 강사, 주차 단속 요원, 분리수거 인력을 고용하는데 입주자 대표 회장이 계약하셨습니다. 당연히 관리 주체가 계약하셔야겠죠. 물품의 구입과 매각은 모두 관리 주체가 선정하고 계약해야 하는데 승강기 폐자재 매각 시 입주자 대표회장이 계약하고 복합기 임대나 정수기 렌탈 시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아파트명으로 계약하셨습니다. 또 소방시설의 점검업체 선정할 때 안전점검업체 선정할 적에 입주자 대표회장이 계약하시면 역시 안되겠죠. 이런 경우는 모두 관리 주체가 선정의 주체이고 입찰 공고권자이고 모두 계약자입니다. 전기 안전관리 용역을 계약하시면서 경비실의 화재 수신기 교체 공사를 장기선 충당금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하자보수공사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업자 선정 지침 대상은 아니지만 외부 회계감사를 선정하시면서 관리 주체가 계약자로 넣으시면 당연히 계약 주체 위반입니다. 이 경우는 선정의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자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업무하실 적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외부 회계감사 관련해서 국토부 질의회신이 있었기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에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계약안을 체결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물었더니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법적 근거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가 회계감사입니다. 1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감사받는 대상이고요. 사항이 보시니까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셔야 하고요. 5항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항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 주체는 이것을 근거로 볼 적에 질의가 회계감사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일까요? 물었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의 취지는 외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는 구속력을 좀 주기 위해서 계약의 상대방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게 했을 뿐 회계를 시행하고 받는 주체가 관리 주체와 감사인이기 때문에 그 둘이 서로 계약의 상대방이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신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4항을 근거로 들어서 감사인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세요 라고 2025년 4월 3일에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기와 체크포인트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이 위탁관리일 때 관리 주체는 주택관리업자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관리 주체가 현장에 파견한 관리 주체
주택관리업자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과태료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처분됩니다. 사업자의 선정은 계약의 체결을 포함하고 시행령 제25조에 총 3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정의 주체와 상관없이 사업자 선정의 주요 내용은 입찰 공고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실 사항입니다. 입찰 공고하시기 전에 법과 사업자 선정 규칙과 관리규약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고요. 확인했음에도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각각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재심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선정의 주체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으로 과태료의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3번째 시리즈로 입찰의 종류와 낙찰의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GC 아카데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C 아카데미 부대표 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